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2월 24일 목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무려 1.7%의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2806포인트에 마감이 되었고 또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0.6%의 상승이 나오면서 928포인트에 마감하였습니다. 자, 코스피 2800포인트.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지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지수다 이런 생각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가파른 상승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되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지수의 상승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즐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5.3%의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77,800원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삼성전자도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선주의 흐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무려 4.2%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때문에 어제의 주인공은 LG전자였다면 오늘은 삼성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이 크리스마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오늘 상승에 대해서 내일 크리스마스와 주말 3일간의 연휴 동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어제의 주인공 LG전자 오늘 6.3%의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강한 슈팅과 함께 급등이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런 큰 눌림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눌리는지 확인을 하고 항상 진입 타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KB금융 오랜만에 3.3%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배당락이 있죠. 그 때문에 아무래도 매수세가 몰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에도 양호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특히 기관에서 상당히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합치게 된다면 약 1조원가량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또 외국인의 매수세도 이틀 연속이었죠. 그래서 오늘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을 살펴보면 오늘 코스닥도 외국인하고 기관에 양매수가 들어왔고 상당히 많은 물량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봐도 대적할 만한 날짜가 없죠. 그런데 비교적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 저도 참 신기하네요.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도 외국인하고 기관에 양매수가 들어왔고 확실히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기관 쪽에서 많은 매수세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하고 기관에 양매수가 들어왔죠. 이어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외국인하고 기관에 큰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오늘은 모두 수매도를 보여주면서 하락세를 보여주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화학, 삼성 SDI, 알테오젠, NC소프트, 메디팩토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삼성 SDI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외국인은 전기차 배터리에 집중을 했다면 기관은 반도체에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의 순매수 금액이 압도적이네요.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우선주, 솔루스 첨단 소재, 두산 퓨얼셀, LG전자 우선주, 석경 AT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여기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동박 제조기업이죠. 두산솔루스의 새로운 이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죠. 지난 11월 달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던 반면에 올 12월 달은 조금 지루한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제하고 오늘 비교적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전고점을 돌파했고 신고가를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달력을 가져왔는데 24일이란 말이죠. 이제 앞으로 12월 달 단 3거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28일, 29일, 30일 이렇게 3거래밖에 남지 않았고 바로 다음 거래일이죠. 12월 28일 이날까지 주식을 보유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연말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종 보유일인 28일만 보유해도 연말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목들이 마찬가지예요. 금융주, 은행주,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린 한국전력, 그리고 여러가지 배당주들 있죠. 모두 12월 28일까지는 보유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배당에 대해서 얼마가 나올지 다 결정이 되어 있고 또 특별 배당만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배당에 대해서 확실한 팩트가 나오지 않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기업마다의 정책 차이이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참조를 해주시면 좋고요. 특히 은행주들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배당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표를 할 것이고 그 시점 같은 경우에는 올해를 넘어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발표를 하는 기업도 있는 반면에 뒤에 발표하는 기업도 있으니까 배당 정책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기업마다의 차이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제하고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기관의 매수세까지 연결이 되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다음 주에 있을 배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유입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삼성전자가 얼마나 배당을 지급할지 이 점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여기 보시는 그래프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그리고 배당금 총액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자, 그런데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근 3년간의 차트를 보시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꾸준히 바뀌고 있지만 배당금에 대한 총액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2018년 그리고 19년 20년까지 보유한 주식수가 동일했다면 배당금은 변경 없이 동일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년 동안 배당금이 동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17년이죠. 이때 3년간의 배당 정책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발표를 했었고 주된 요인을 살펴보면 여기 내용을 보세요. 2020년 12월까지 약 3년 동안 FCF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 환원 정책으로 적용시키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즉 2017년에 삼성전자의 잉여 현금 흐름이 발생이 된다면 50%를 주주 환원 정책으로 적용시키고 자녀 재원이 발생이 된다면 자사주 매입 소각을 진행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정책을 동일하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적용을 시킨다면 우리가 향후 배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정과 감안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난 2017년 당시에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추정했던 잉여 현금 흐름이 연평균 약 22조 5천억 원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22.5조죠. 그래서 이 금액을 분기 배당으로 환산했을 때 주당 354원이 나왔던 것이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녀 재원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 배당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한금융투자 의견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삼성전자의 잉여 현금흐름 추정치에 대해서 연간 약 30조 원에 해당될 것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즉 2018년에서 2020년까지는 연평균 약 22.5조를 전망을 했었는데 향후 2년간은 30조 원에 해당될 것이다. 이런 말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이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약 30%의 잉여 현금 흐름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지금 배당금도 30%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주당 354원이니까 1년으로 환산했을 때 1416원 정도 주당 배당이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서 30%가 증가하게 된다면 약 1850원이 될 수 있고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주당 수익률로 환산해 봤을 때는 3%가 조금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 3% 생각보다 배당이 얼마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삼성전자는 배당률만 본다면 그렇게 높은 기업은 아니거든요. 지금 354원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2%대에 머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워낙 시가총액도 높고 발행 주식수도 많기 때문에 코스피 200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 차지하는 전체 배당 비중이 무려 30%가 넘어갑니다. 즉 코스피 200 내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모든 배당을 합쳤을 때 그 중에 30%가 삼성전자의 배당이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특별 배당까지 합치게 된다면 무려 44%까지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배당률만 본다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그 어떤 기업보다도 배당을 많이 지급하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자료를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내년 배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실제로 삼성전자에서 어떤 발표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보다 상당히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그때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했을 때의 계산이기 때문에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은 참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12월 되면서 달러가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이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은 무뎌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달러 흐름을 보시면 다시 조금씩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지수의 상승을 이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가능성적인 측면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이 배당락인데 이 배당락 시즌이 지나면 일부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100%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연말 같은 경우에는 특별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포함된 시점이기 때문에 혹시나 배당락이 지나게 된다면 일부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금융주나 은행주처럼 연말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배당락 이후에 주가에 약세가 나오게 된다면 얼마든지 다시 연초에 복구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분기 배당을 실시하기 때문에 다른 고배당 기업들 그리고 연말 배당하는 기업들과 우리가 배당에 대해서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약세가 나올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약세로 이어질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이면 벌써 크리스마스더라고요. 올해 그 어느 때보다도 빨랐던 한 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도 2021년이 되면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내일 영상은 오늘 저녁에 미리 촬영해 놓고 오전에 업로드한 뒤에 저도 좋은 크리스마스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